야, 이거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노태우, 이거, 얼마까지 할까요? 일단, 노태우 중요하니까 들어가 보자.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노태우 정권의 특징. 민주화가 충분히 된 건 아니지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안기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안기부 힘을 빼가면서, 이제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데, 안기부의 정치 사찰 공작을 금지시키고, 안기부가 시국사건 금지하고, 안기부가 이선도 후퇴합니다. 또 어디가 후퇴했느냐? 군도 후퇴를 해요.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지난번 8.15 때 우리 예기선님으로 오셨던 오은근, 그 당시엔 부장님이죠. 오은근 전 국정홍보처장이 진짜 칼 맞은 거예요. 진짜 테러를 한 거죠. 왜? 군사 문화를 척결하자. 그런 칼럼을 썼다고 이렇게 이제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사실은 군의 퇴조를 가져온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군이 전면에서 후퇴를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자, 그 전까지는 체제 유지의 천병이 안기부였고, 군이었고, 경찰이었는데, 경찰은 부천서 사건에 이어서 박정철 사건까지 터지니까. 그 다음에 안기부는 이제 민주화 되고 나니까, 또 군도 역시 이런 사건들 터지니까 군이고 경찰이고 안기부고 이 과거의 체제 유지의 천병이었던 기관들이 다 한 발씩 물러나게 된 거죠.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웠겠습니까? 그게 검찰이 메운 거예요. 그때 검찰총장이 김기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안 정국이 되면서 검찰의 활약이, 안기부도 여전히 뒷전에서 활약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 공안 태풍, 그래서 이제 검찰과 김대중 대통령 간의 악연이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메가톤급 공안 태풍이 되면서 김대중을 엮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서경원 의원이란 분이 평양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돈을 받아서 그걸 김대중한테 줬다. 이제 그렇게 안기부에서 몰고 간 거예요. 안기부와 검찰이. 그래서 이제 김대중 총재를 불러서 이제 기소를 하고, 입건을 하고 기소를 하면서 전국이 초긴장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이제 하여튼, 요 사건은 또 이해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서 대필 사건이 벌어지죠. 분신정국. 데모하던 대학생이 경찰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그러니까 경찰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러면서 살인정권 물러가라 하는 그 구호가 나오는 가운데 진짜 하루 걸러 분신을 하면서, 그래서 강경대의 그 장례를 치를 때는 40만이 모였어요. 근데 그날 또 3명이 연달아 분신하는.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지만 한국신문 보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나고 우울하고 이제 이랬던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987년도 6월 항쟁 때 정권 교체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직선제 선거에서 이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열되는 바람에 졌어요. 거기에 낙담했던 세력이 데모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정권을 바꿔보려는, 그러니까 살인정권이라는 이 엄청나게 분노할 만한 상황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정권 교체 못한 거에 대한 그 아쉬움 같은 것들이 합쳐져 갖고, 요번 기회에 박살내자, 끝장내자. 노태우 정권을 요번 기회에 끝장내자 하는 각오로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정권은 호락호락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박승희 양 이 분신하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지방도시 광주 인구가 그때 30몇만이었거든요. 그런데 20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물론 외지에서도 많이 갔지만, 그래도 광주 사람들이 엄청 나왔으니까 20만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장관 경질을 하면서 김기춘이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벌어진 이 기막힌 사건 보세요. 박창수라는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의문사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안기부 직원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추락해
밀어서 숨졌는데, 이거 뭐 안기부 직원이 밀어서 죽인 거냐, 아니면 협박해서 그거에 괴로워갖고 투신을 한 거냐,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신정국의 와중에 노동자가 또, 그 노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노동운동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 위원장이 그 세상을 떠났으니까 와글와글 시끌벅적하면서 진상규명 요구가 심해오고 장례를 치르질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안실 벽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백골단이. 진짜로 영안실 벽을 뚫고 들어와서 시신을 탈취해 가서 부검을 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기정 하구를 비롯하여 여러 명이 또 계속 숨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때 박홍이 나와서 막 떠들어대고 주사파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김지아 시인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뭐 하는 글을 쓰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할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 상황을 정리해 들어간 게 검찰이에요. 바로 그 유서대필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김기설이라고, 우리 민청년 회원이기 때문에 저도 친하지는 않았지만 안면이 있습니다. 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신입교육이란 걸 그때 제가 담당을 했는데 성남에 가서 그 교육을 할 때 그때 있었던 친구인데, 얼굴이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김기설 씨가 분신해서 세상을 떴는데 그 유서를 대필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야 할 때 분신 대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분신 대기조가. 그래서 분신을 할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서 차례차례 순번정해고, 그러면서 유서를 대필했다는 건 뭡니까? 진짜 너 죽어 하면서 이 죽기로 한 애는 자기 유서도 못 쓰는 바보 같은 놈이고, 운동권이란 건 어수룩한 애들 꼬셔갖고 그 분신하게 만들면서 그 뒤에서 사주에서 유서 대신 써주는 뭐 파렴치한 놈들이고, 이렇게 죽은 이와 산 이를 산 사람을 한꺼번에 모욕하는 그런 뭐 기막힌 일이었는데, 이 강기훈 씨는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죠. 엄청 고생을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재심을 거쳐서 재작년에 겨우 이제 그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재작년이 아니군요. 벌써 4년 됐네요. 24년 걸려서 24년 만에 유서대필 사건 받았는데, 이렇게 잘생겼던 미남 젊은 청년이 이렇게 늙고 병들었죠. 진짜로 간암이 와갖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축하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말을 쓰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을 겪은 거죠. 하여튼 그래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무죄도 못 받고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검찰은 뭘 했냐? 이 바로 유서 대필 진범으로 단정하나, 수사도 하기 전에. 그래서 강기훈을 비방하는 검찰 내부 문건, 이거 보고서 사인해라 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의 활동을 모아서 거짓말 잔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죠. 나왔는데, 그 당시의 검사들입니다. 김기춘이가 당시 검찰총장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법무장관이었죠,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구원투수도 조금 늦게 법무장관으로 서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신욱이는 서울지검 형사일부장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아서 지휘한 다음에 대법관이 됐고,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뭘 했냐? 박근혜 캠프의 법률 자문단으로 만나요. 그리고 그 중에 여기에 곽상도는 뭡니까? 지금도 민자당 국회의원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박근혜 때 민정수석을 했죠. 그리고 우병우의 이제 형님뻘 드는 거죠. 우병우의 전임자로서 그 짓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뭐 삐걱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 걸고 문재인 대통령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곽상도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곽상도를 고발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부일 장학회를 뺏겼던 김지태 사장을 친일파로 몰고 간 일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강기훈을 괴롭혔던 자들이고, 이렇게 되면서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골고루 포진합니다. 이 유서 대필 사건이란 건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싸웠었던 사건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정권 입장에서도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 유서 대필 사건은 경찰이 한 사건이 아닙니다. 안기부가 한 사건이 아니에요. 검찰이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체제 수호의 1등 공신으로 딱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바로 검찰 출신이 요직에 골고루 포진합니다. 육공 들어서는 청와대와 안기부를 검찰이 장악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기부장을 배명인에 이어서 서동건이가 가서 검찰총장을 하게 되면서 안기부를 검찰이 장악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핵심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해창 비서실장, 아마 TK 검찰의 큰 형쯤 될 거고, 김기춘이는 PK 검찰에, 그러니까 호남 정권인데 TK와 PK가 합작을 했고, 서동건이는 노태우의 고등학교 동기인가 하나인가 그래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할 때 부천서 선거문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제 검찰의 어떤 흑역사, 깨갱하는 거에 대장이었는데, 그 후에는 안기부장이 돼서 검찰과 안기부를 거느리고 아주 위세당당하게 지냈고요. 박철원이는 육공의 황태자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었던 게 박철원이고요. 이 박철원이가 군사정권과 검찰의 다리를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인맥들이 쫙 들어갔는데, 여기 배명인이, 아까 구상진 검사의 사촌형, 한영석, 김유후, 이 밖에도 여러 명, 정권의 요직, 청와대의 요직을 다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안기부 차장으로도 여러 명이 가고요. 이렇게 돼서 이때부터 나온 말이 검찰공화국이에요. 50은 안기부 왕국이나 경찰 왕국이었는데, 경찰과 안기부가 퇴조하고 검찰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검찰 왕국이라고 하는데,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검찰 출신이 두드러지게 요직에 갔지만 검찰 출신 TK 인사들이 요직에 간 것이지 아직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게 온 정치를 뒤흔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에 가 있는 사람들, 권력기관에 가 있는 사람들의 전성시대였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검찰공화국이 오려면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무렵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92년 대통령 선거.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고도 하고, 중부지역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 때는 이근희라고, 알고 보니까 제 후배더라고요. 어디 모임에 가서 만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이근희에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데, 학교 졸업하고 김대중의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친구한테 국회에서 나온 자료,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 넘겨줬는데 그 친구가 이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잡히면서 국회 문건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 이제 크게 걸어서 김대중한테까지 위해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하던 그런 시도였죠.